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출 사진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최근에는 드디어 위장막이 없는 채로 포착이 되면서 이제는 변화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려보다 기대가 큰 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자동차 시장 판도가 살짝 바뀔 수도 있을 걸로 보여서 오늘은 신형 소나타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올해 가격은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현행 소나타 차주들 입장에서도 살펴보려 합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최근에 소나타 구매한 분들 중에 주변에서 훈수 들은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그 돈이면 K5를 사지 이걸 샀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산 거냐? 대기 기간 짧다고 산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면 거기서 끝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이걸 뭐라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소나타를 왜 샀냐보다도 변화를 맞이한 소나타가 자동차 시장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당연히 현행 모델하고도 비교를 해야 하고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구매 욕구를 끌어당길지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모델을 구매한 차주들이 부러워할 만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저도 이건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예상도도 나오는 것들 보면 죄다 그랜저랑 똑같았잖아요. 소나타는 특히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보다 보기 좋게 변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과연 맞을까 싶었습니다. 그랜저가 실물로 보면 괜찮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판매량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소나타는 디자인 호불호도 있으면 안 되고 아반떼처럼 출시 초기부터 디자인 대박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랜저랑 비슷하다는 건 그리 좋은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최근에 광고 촬영 중에 찍힌 사진을 보니까 이건 됐다 싶더라고요. 사진에 흔들리긴 했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예상대로 일자형 주간주행 등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랜저랑 똑같은데 범퍼 쪽이 아예 다릅니다. 뭔가 생긴 건 제일 빠르게 달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랜저는 앞이 저게 뭐냐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는데 소나타는 공식 사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나 봤더니 현대차가 패밀리 룩을 두 가지로 나누려는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랑 그랜저 그룹이 하나 있고 혼다랑 소나타 그룹이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형 중간 주행 등은 모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범퍼랑 헤드램프에서 차이를 크게 뒀습니다. 스타리아랑 그랜저는 큰 사각 틀 안에 헤드램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헤드램프가 위치하고 나머지는 스타리아처럼 거의 여백으로 두거나 아니면 그랜저처럼 그릴 디자인으로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타는 코너랑 비슷합니다. 일단 메인 헤드램프가 세로로 긴 사각형이 아니라 가로로 얇은 디자인이 채택됐습니다. 이 덕에 그랜저랑 스타리아에서 약간 둔해 보이던 분위기를 완전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나도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헤드램프 옆쪽으로는 부등호 모양의 디자인을 추가했죠. 코나랑 반대 방향으로 부등호 모양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코나는 전기차처럼 매끈한 면을 살렸다면 소나타는 스포티한 내연기관차 느낌을 많이 살린 듯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정리되고 수정되니까 앞모습이 이제는 다부져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일자형 헤드램프가 BM에도 들어가는데 사진으로 보면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웅장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현대차의 대형차 라인업은 스타리아랑 그랜저처럼 헤드램프를 큼직하게 넣고 중형차 이하 라인업은 코나랑 소나타처럼 메인 헤드램프도 얇게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부등호 모양의 범퍼 디자인이 추가된다. 이런 겁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변화가 적습니다. 현행 모델 테일램프 별명이 많습니다. 영덕대게부터 옷걸이까지 다양한데 아마 이런 단점들만 보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보면 기존에는 옷걸이 모양 그래픽이 가장 눈에 띄었다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 페리 모델은 아반떼처럼 H 형상이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래픽의 변화를 주면 이전에 지적받던 단점들은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H 형상이 산타페 풀체인지에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소나타에는 또 어떻게 녹아들지 기대됩니다. 실내는 이미 유출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죠. 스티어링 휠이 코너처럼 바뀌어서 가운데에 현대 로고 대신 일자형 상식 장식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구성은 신형 그랜저랑 코나처럼 커브드 스타일로 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반가운 게 변속기 레버입니다. 소나타랑 팰리세이드가 버튼식 기어가 불편하다는 걸 제대로 알린 차들이잖아요. 소나타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자식 칼럼 기어 레버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거 써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벤츠 차주들은 공감할 만한 것 중 하나죠. 공간도 차지 안 하면서 전자식이라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고 위아래로 동작하는 구조라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현대차는 돌리는 형태인데 버튼식 기어보다 훨씬 낫죠. 기존 소나타의 단점을 사실상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거고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구성까지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기존 차주들이 보면 배 아파할 만한 변화가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비싸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옵션 가격이
가격이 비싸지면서 가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해석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 신차는 비싼 걸 수도 있고 가격 변화가 크게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그랜저랑 코나도 보면 기본 사양 자체가 풍부해지면서 굳이 추가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단적인 예가 스마트 센스입니다. 예전엔 이걸 무조건 넣어야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스마트 센스 없이도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수 있고 지금은 이게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기본 사양은 앞에 있는 차랑 거리 유지만 해준다면 옵션을 넣으면 교차로에서 침범해 오는 차를 피해주는 기능이 추가되는 형식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랜저는 풀옵션이 취득세 포함 6천만 원을 넘기는 거고 코나는 4,200만 원에 달하지만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로 구매하면 합리적인 가격대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주들 입장에선 타격이 없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 판매량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이런 가격대로 나오면 어떤 게 문제라고 했나요? 차주들 입장에선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시장 분석 측면에서는 최악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예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랜저가 6천만 원대까지 가격 범위를 넓혔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대중 브랜드에 6천만 원짜리 대형 세단 시장이 열렸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브랜드들도 기존에는 4천만 원대였던 대형 세단을 그랜저 때문에 6천만 원으로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 평균치 자체가 오른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땡큐고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비싸게 사지 않아도 될 차에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측면에선 현대기아차의 가격 상승이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던 겁니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풀옵션 모델 가격을 5천만 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너무 많습니다. 디자인이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지 심지어 실내 구성도 완전 다른 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랜저랑 코나처럼 풀옵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현행 산타페 풀옵션 모델이 5천만 원을 넘깁니다. 얘도 지금 풀체인지 되면서 6천만 원을 넘길 거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소나타가 5천만 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대신 그랜저랑 코나처럼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로 사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차주들 입장에서 해석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구매 조건입니다. 대신 시장 평균 가격을 높여놓는다는 점에서는 그랜저랑 코나처럼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현대차가 굉장히 신경 써서 출시할 수밖에 없는 차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랜저도 초기 품질 문제랑 결함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랜저는 이걸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나타라는 차가 현대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모델은 판매량도 굴욕에 이 굴욕의 원인이 디자인에 있다는 소리를 들릴 정도입니다. 만년 서자라 불리던 기아한테 추월을 당하고 기껏 판매량이 올랐다 해서 봤더니 대기간에 따른 반사 이익에 불과했다고요. 현대차가 소나타를 이번 모델을 끝으로 단종시켜도 신경을 써야 하고 단종을 하지 않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누적 판매량만 313만 대에 달합니다.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900만 대가 넘게 팔린 차입니다. 시대별로 보면 항상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현대차 내에서 누적 판매량이 세 번째로 많은 차이기도 하고 국내 최장수 모델이기도 하고 중형차 최초로 미국에 수출된 차이기도 하고 국내 최초로 자체 디자인한 차이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현대차는 꼭 판매량이 아니더라도 마케팅이나 역사 기록 측면에서도 소나타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 이번 모델이 끝으로 단종된다고 하면 소나타의 마지막을 제대로 장식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단종이 안 된다면 다음 세대 판매량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K5는 대충 만들더라도 소나타는 대충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이번 소나타가 기대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초기 결함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주어진 조건들만 놓고 보면 이번 소나타는 역대급으로 탄생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올해 4월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나온 내용대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K5에게 반사 이익을 줄지 주목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